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할 경우 이란에 지상군도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파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지만 미국 국내에서는 전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도 중동의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걸프 국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사살된 용의자의 집과 차량에서 이란과 관련된 상징물들이 확인됐습니다. 이란 공격 이후 처음 열린 뉴욕 증시에서는 주요 지수들이 큰 변화 없이 장을 마쳤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이후 천여 곳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필요할 경우 지상군도 투입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첫 소식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헤그세스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은 현지 시간 월요일 오전 장대한 분노라고 이름 붙인 이란 공격 작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지난주 금요일에 승인했으며 실제 공격은 토요일 오전 시작됐습니다. 항공모함과 육상 공군기지에서 100대 이상의 전투기와 폭격기, 무인 항공기 등이 출격했으며 함정에선 토마호크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출격한 B-2 전략 폭격기도 가세해 관통탄 벙커버스터를 투하했습니다. This was a massive, overwhelming attack across all domains of warfare, striking more than 1,000 targets in the first 24 hours. 케인 합참의장은 초기 공격을 통해 국지적 공중 우세를 확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추가 병력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 작전 목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라크 전과는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is not Iraq. This is not endless. I was there for both.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포스트 인터뷰에서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은 지상군에 관한 울렁증이 없다며 아마도 필요 없겠지만 필요하다면 보낼 수 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도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Currently, any American boots on the ground in Iran? No, but we're not going to go into the exercise of what we will or will not do. 헤그세스는 정권 교체를 위한 전쟁은 아니라면서도 분명히 정권은 교체됐고 세계는 더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이후 공개석상에 처음 나와 큰 파도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미국 국내에서는 전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용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네, 그동안 SNS를 통해서 영상 메시지나 글을 올렸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 뒤에 처음으로 공개 자리에 나왔습니다. 전쟁 유공자에게 훈장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4, 5주 정도로 예상했지만 더 오래 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ever the time is, it's okay. Whatever it takes, we will always, and we have right from the beginning, we projected 4 to 5 weeks, but we have capability to go far longer than that. 트럼프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군대로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1시간 만에 군 지도부를 제거했으며 예상보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선 큰 파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다면서 대규모 추가 공격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에서 미군 수뇌부는 지난 30일간 중동 지역에서 자산과 인력을 재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인 수천 명과 첨단 4, 5세대 전투기 수백 대, 공중급유기 수십 대, 2개 항공모함 전단 등을 배치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 38분 군사작전 실행을 결정했는데 장대한 분노 작전 승인, 중단 없음, 행운을 빈다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케인 합참의장은
작전 지역 전역의 통신 감시망을 효과적으로 교란했으며 이란은 상황을 인지하거나 대응할 능력을 상실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중동 지역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이틀 전만 해도 이란은 오만만에 11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11척 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미 중부사령부는 조금 전 현재까지 미군 전사자가 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사망이 확인된 4명 외에 이란의 초기 공격 당시 실종됐던 미군 2명의 유해를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이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CNN 뉴스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9%가 이란 공격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란 현지 파병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60%에 달했습니다. 미군의 피해가 계속 커질 경우에 트럼프 정부에겐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이란도 중동의 미군 기지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른 중동 국가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이들 국가들에선 이란을 직접 공격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재현 기자입니다. 이란은 자폭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과 중동 일대 미군 시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에선 주택 밀집 지역에 미사일이 떨어져 주민 10명이 목숨을 잃었고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바레인 등 걸프 국가들에서도 민간인 포함 6명이 사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걸프 국가들의 호텔과 공항 등 민간 시설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라스 타누라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공장 한 곳도 이란의 자폭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 걸프 국가 외무장관들은 긴급 회의를 열고 이란의 배신적 공격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군사 대응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미군 관련 시설만 표적으로 삼도록 군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공격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Targeting the highest official of a sovereign UN member state is an egregious breach of international law and a direct attack on sovereign equality.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며 보복에 동참하면서 전선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의 공격으로 중단됐던 아랍에미리트 항공사 중 일부는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의 한 술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살된 용의자의 집과 차량에선 이란과 관련된 상징물들이 확인됐습니다. 이두현 기자입니다. 술집 안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구조대원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던 시민들까지 달려들어 심폐소생술을 이어갑니다. 어제 새벽 2시쯤 텍사스주 오스틴 버나가의 한 술집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스틴 경찰에 따르면 53살 니아가 디아뉴는 차량을 이용해 일대를 돌며 총격을 가했습니다. At one point he put his flashers on, rolled down his window and began using a pistol shooting out of his car windows, striking patrons of the bar that were on the patio and that were in front of the bar. Where he parks his car, gets out, once again starts shooting his gun at some people that are walking by. 이 사건으로 시민 2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2명 가운데 1명은 19살 텍사스 공대 학생으로 확인돼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신고 접수 후 1분도 채 되지 않아 용의자와 대치했고 총격 끝에 현장에서 사살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는 용의자를 포함해 모두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용의자가 사건 당시 알라의 소유라는 문구가 적힌 옷을 입고 있었고 차량과 자택에서 이란 관련 상징물이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테러 연관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re were indicators that on the subject and in his vehicle that indicate potential nexus to terrorism. Again, it's still too early to make a determination on that. That's why we are investigating it very closely with our partners with Austin Police Department. 다만 현재까지 조직적 연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단독 범행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직후 발생한 만큼 당국은 중동 갈등과의 연관성 여부를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SBS 이두현입니다.
이란 공격 이후 처음 열린 뉴욕 증시에서는 주요 지수들이 큰 변화 없이 장을 마쳤습니다. 전쟁이 장기화하지 않고 미국 경제에도 큰 피해가 없을 거라는 기대가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이란 공격 이후 처음 열린 미국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 모두 큰 오르내림 없이 장을 마쳤습니다. 첨단 기술회사 중심 나스닥 지수는 0.36%, S&P 500 지수가 0.04% 올랐고 다우 지수는 0.15%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는 1% 이상 하락하면서 장을 시작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국제 유가를 대표하는 서부 텍사스 중진유 가격이 지난 금요일보다 7% 이상 올랐지만 그래도 지난 3년 평균 가격인 배럴당 70달러 선 초반에 멈춰선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경제의 충격이 당장은 제한적일 것이란 안도감이 퍼진 결과입니다. 미국은 자체가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고 맞붙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량을 최근 크게 늘리면서 중동 정세의 영향을 우리보다 적게 받는 상황입니다. 또 전쟁이 단기에 그칠 거라는 미국 정부 입장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히려 엔비디아가 3% 이상 오르는 등 그동안 우려를 낳았던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주가를 회복했습니다. 동시에 안전한 자산인 금과 달러 등으로도 투자금이 몰렸습니다. 금값은 2% 올랐고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 가깝게 뛰어서 원달러 환율에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반전 시위가 열렸습니다. 전쟁 반대단체 앤서는 오늘 LA 시청 앞 광장을 포함한 30여 개의 도시에서 집회를 열고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행동을 규탄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LA 웨스트우드 연방 건물 인근에서도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둘러싼 찬반 시위가 동시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LA 경찰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종교시설 등에 대한 순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주요 도시들도 보안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대테러 정보 인력을 고도 경계 상태로 전환했으며 구체적인 위협은 없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과 워싱턴 DC 등 주요 도시 경찰도 순찰을 강화하며 경계태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당국은 특히 단독 범행 가능성과 함께 이란발 사이버 공격 위험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흔들리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에 따르면 월요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약 6센트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하루에 5센트에서 10센트씩 가격이 추가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부 도매업체들이 대규모 인상 가능성을 우려해 갤런당 25센트까지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점도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시기에는 계절적 요인으로 기름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상승 속도가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의 한 공연장에서 새벽 시간대 총격 사건이 발생해 9명이 다쳤습니다. 총격은 어제 새벽 1시쯤 신시내티 이스트엔드에 위치한 리버프런트 라이브 공연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공연장 안에서는 여러 발의 총성이 울렸으며 약 500여 명의 관객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부상자 9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모두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가운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북부 페어팩스 카운티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이 칼부림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용의자를 포함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오후 1시쯤 워싱턴 DC 외곽 495번 고속도로 출구 부근에서 보복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용의자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운전자 1명과 개 1마리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용의자는 흉기를 들고 있었으며 경찰은 용의자를 정당방위로 사살했습니다. 피해자 차량에 타고 있던 나머지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연방 이민 서비스국의 전문직 취업비자 H-1B 사전 등록이 모레인 4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4일 오전 9시부터 19일 오전 9시까지 보름 동안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무작위 추첨 대신 고임금 신청자에게 가중치를 주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새 제도는 신청자를 임금 순으로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최고 임금 등급에는 4차례, 최저 등급에는 1차례의 추첨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또 미국 외 지역 거주 외국인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청원서 접수와 함께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미국에 합법 체류 중인 유학생 등이 H-1B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LA 동쪽 글렌도라 지역 등산로에서 60대 한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쯤 글렌도라 콜터 파인 트레일에 등산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숨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사망자가 올해 66세인 한인 민모 씨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추락에 의한 사망 가능성과 범죄 관련 여부 등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USC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K-트레일 행사가 지난 2월 27일 개최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USC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K-트레일 행사가 지난 2월 27일 개최됐습니다. 이 행사는 USC 캠퍼스와 인근 지역의 한국 유산과 관련된 공간을 방문하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탐구하는 체험형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들은 USC 한국유산도서관에서 출발해 USC 다이브타워, 도산 안창호의 생가, 흥사단, 대한인 국민의 재단 등을 돌아보며 LA 내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행사를 기획한 홍정은 한국학 도서관 사서는 각 장소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했으며 박선영 한국학 연구소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업적과 한인 이민사회에 남긴 의미를 소개했습니다. 윤영기 감독이 UCLA 로이스홀에서 열린 제53회 애니 어워즈에서 한국인 최초로 장편 영화 부문 스토리 보드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그는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배드 가이즈 2로 수상에 영예를 안았으며 경쟁작인 주토피아 2 등을 되찾습니다. 이번 수상은 한국인 창작자가 한류 메이저 스튜디오 장편 애니메이션의 핵심 분야에서 인정받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합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 도로변 교대 주차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도로변 제설 작업과 관련해 내일은 유대계 전통절기인 불임절로 인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업용 도로와 미터 주차 구간은 이번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시 맨하탄 96가 남다는 $65, 그 외 지역은 $45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90세 한인 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풀턴 카운티 배심원단은 지난해 9월 애틀란타 시드니 마커스 블루버드의 메리안 로드 하이라이즈 노인 아파트에서 당시 90세였던 김준기 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자넷 윌리엄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무려 54차례나 흉기에 찔린 상태로 발견됐으며 용의자인 윌리엄스는 약 1년 동안 아파트에서 보안 요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스탠퍼드 외과대학 소속 김선희 외과 임상 부교수가 지난 2022년 세인트 엘리자베스 메디컬 센터 레지던트 시절 담당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매사추세츠주 의사 등록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부교수는 환자 동의 없이 흉관 삽입을 시도해 사망을 초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유가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부교수는 관련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의료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SBA 대출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CBB 뱅크는 SBA 대출 전문가입니다. SBA 대출은 CBB 뱅크와 함께하세요. 다시 이란 전쟁 속보입니다. 미국의 공습을 규탄하는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미국 영사관 앞 등에서 시위가 발생해 최소 23명이 숨졌습니다. 권난 특파원입니다.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 미국 영사관 입구. 사방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고 시위대들이 피범벅이 된 동료를 부축하며 황급히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에 분노한 시위대가 미국 영사관 외벽을 넘어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불을 지르는 등 공격하자 영사관 보안 요원들이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며 대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처럼 시아파가 다수인 파키스탄 북부 길기트 발티스탄 주에선 유엔 사무실,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선 미국 대사관으로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몰려들며 현지 경찰과 격렬한 대치를 벌였습니다. या तो आज के हुसैन के साथ करे या आज के यजीद के साथ करे. 파키스탄 전역에서 벌어진 친이란 반미 유혈 시위에 사망자는 최소 23명에 달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중국이 주로 원유를 수입하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까지 미국이 타격하면서 중국도 압박을 받는 상황. 중국은 미국의 이란 공습을 약육강식에 빗대 맹비난했습니다. 袭击并且杀害伊朗最高领导人，严重侵犯伊朗的主权安全。 반면 프랑스, 독일, 영국은 이란의 무차별한 미사일 공격을 규탄하며 필요시 방어 조치까지 경고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도 이란 핵 개발을 비판하며 미국 편에 섰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전면적 군사작전이 전개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폭력의 악순환을 멈추라고 양측 모두에 호소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권란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세계 경제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민간 선박 4척이 공격당하고 사망자까지 발생했습니다. 장선희 기자입니다. 11,000톤급 유조선 선미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현지 시간 1일 오만 무산단반도 카사브 항구 북쪽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팔라우 선적 스카이라이트5가 이란 혁명수비대가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에 피격됐습니다.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이란 국영TV는 이 선박이 불법 통과를 시도하다 공격받았으며 현재 침몰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만 해양안보센터는 이 배에 승무원 20명이 타고 있었고 이 공격으로 4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만 수도 무스카트 북쪽에서는 마셜 제도 선적의 74,0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 한 척도 미확인 발사체에 맞아 기관실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기관실에 있던 승무원 1명이 숨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미나사크르항 인근과 샤르자 해상에서도 선박 2척이 공격당했습니다. 봉쇄 선언 하루 만에 호르무즈 해협 안팎에서 모두 4척의 선박이 공격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선박 공격이 현실화하면서 세계 주요 해운사는 호르무즈 해협 운항을 잇따라 중단했습니다. 보험사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는 선박의 보험료를 올리고 일부는 아예 전쟁 위험 담보를 거부하면서 해협 양쪽에 200척 넘는 선박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5분의 1이 지나는 이 해협이 사실상 막히면서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이곳에서 원유 84%를 공급받는 아시아 시장, 특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SBS 장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항공이 북미 노선의 핵심 거점인 LA 국제공항에 차세대 플래그십 라운지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과의 통합 이유를 대비한 글로벌 서비스 강화의 신호탄으로 풀이됩니다. 하주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미국 서부의 관문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톰 브래들리 터미널. 대한항공이 22개월간의 대대적인 리뉴얼을 마치고 차세대 플래그십 라운지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축구장 4분의 1 크기에 달하는 1,675제곱미터 규모로 해외 직영 라운지 중 최대치입니다. 특히 이번 라운지 개막에는 조원태 회장도 직접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며 각별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Los Angeles is our North American hub. I've always dreamed to be able to, do something very special in Los Angeles, and I never had the chance to do that before. And now that we're bringing this beautiful lounge to life, I get goosebumps every time. 다랑아리와 분청사기 등 한국적 미학을 녹여낸 인테리어와 셰프가 즉석에서 요리하는 라이브 스테이션까지 모두 갖췄습니다. 1등석 라운지에는 독립된 별실과 주문형 일품 요리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단순히 쉬는 곳을 넘어 업무와 가족 휴식, 샤워까지 가능한 다목적 공간으로 구성해 승객 편의를 극대화했다는 평가입니다. Now we have a huge kitchen. All of the meals are prepared here in the lounge. One of our signature items is a noodle bar. So we have fresh noodles, chanchiguksu, daejigoktangs, geranjim, mandu. 대한항공은 이번 LA 라운지를 시작으로 올해 뉴욕 JFK 공항 등 주요 거점 공항의 라운지를 순차적으로 리뉴얼해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입지를 굳힌다는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이어서 한국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심근경색 사망 사이에 인과성을 인정한 한국 내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람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극히 적은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23년차 공무원이었던 남편. A씨는 남편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맞아도 될까 얘기를 저한테 했었거든요.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우선 접종 대상자였던 남편은 지난 2021년 6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열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토를 하면서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었어요. 계속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는데 회복하지 못하고 심정지가 돼서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질병관리청은 기저질환인 고지혈증 등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해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순직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시켜가지고 백신 접종을 하고 일만 하다가 그래서 질병청 소송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2년 넘는 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근염과 심낭염 등 4가지 주요 이상 반응 외에 급성 심근경색의 인과성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고 다른 원인으로 숨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백신 접종으로 숨졌다고 추론하는 게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지혈증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이 일어났는지 백신 투약으로 인해서 일어났는지 둘 중에 우열 판단을 확실히 못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전 국민에게 접종을 권고하고도 이후 발생한 질병과는 인과관계를 너무 좁게 인정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 취지도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의 인과성이 인정된 게 처음이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항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숨졌다고 정부에 신고된 건수는 2,463건. 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건 27건으로 1% 정도에 불과합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야권에서 발탁한 이해운 전 의원 낙마 이후 결국 여권 인사로 낙점됐습니다. 보도에 강청원 기자입니다. 민주당 사선 현역 의원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당내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꼽힙니다. 국회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두루 거친 국가 예산 정책 전문가입니다. 2022년 대선 캠프에선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이었고
이재명 당대표 시절엔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박 후보자 지명은 지난 1월 이해훈 전 후보자가 지명 철회된 지 36일 만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발표한 서울시장 경선 후보 6명에 포함돼 있던 박 후보자는 경선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 사퇴로 공석이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엔 81일 만에 황종우 전 해수부 기조실장이 지명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에는 판사 출신 정일현 변호사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엔 송상교 전 민변 사무총장이 임명됐습니다.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엔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남궁범 S1 고문,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명예교수가 위촉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인 윤광일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현정 변호사가 지명됐고,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장은 김옥주 서울대 의대교수가 맡습니다. 국민의힘은 박홍근 후보자 지명을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Hey!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and then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긴 무명과 조연의 시간을 거쳐 비로소 주연의 꽃을 피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요즘 최고 화제작인 왕과 사는 남자의 유해진 배우와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염혜란 배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이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들이 우리 애들 건드렸냐? 양아치 인력의 이 단역 배우는 27년 후 대한민국 최정상급 영화 배우가 됩니다. 왕과 사는 남자 유해진의 데뷔 시절입니다. 우리 이제 끝났어. 우리 이대로 죽는 거예요? 지난 2005년 왕의 남자에서 조연 육가비로 이름을 제법 알리기 전까지 유해진은 오랫동안 단역과 조연을 오갔습니다. 그의 연기는 그때도 일품이었지만 그가 소위 원톱을 맡으리라고는 당시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가 주연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왕의 남자보다 빠르게 관객 900만 명을 돌파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뭘 창조해낸다라는 그런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더군다나 그러면서 제가 생활비도 벌 수 있다니. 이래서 참 영화가 너무 좋았어요. 살인의 추억에서 스쳐 지나듯 나온 이 단역 배우는 23년 후 주연 배우가 됩니다. 이 영화로 데뷔한 배우 염혜란은 연극계에선 유망주였지만 영화계에선 데뷔 후 10년 가까이 무명이었습니다. 드라마 도깨비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는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시청자들을 웃기고 울렸고, 삶을 살았죠. 최근엔 어쩔 수가 없다로 베니스 영화제, 내 이름은으로 베를린 영화제 레드카펫에 섰습니다. 이번 주 개봉하는 매드댄스 오피스에서는 당당히 단독 주연입니다. 죽어보자! 주인공이란 자리는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하던 대로 해야겠다. 너무 그 부담감이 저를 뭔가 짓누르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 노력해야겠다. 유해진, 염혜란 두 배우 모두 50편 안팎의 영화 한 작품 한 작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왔습니다. 그렇게 쌓인 세월의 연기가 오늘 관객들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심장이 막 뛰어요. 막. 심장은 원래 뛰어요. 살아있으면 뛰지. SBS 이주형입니다. 설마 하던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실제로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이 빨리 끝나서
장기적인 중동전으로 확산하지 않길 바랍니다. 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